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파이널 마지막 강의죠. 4강입니다. 이제 4강에 들어왔습니다. 안정권이죠. 대부분이 인문학 문제이기도 하고요. 심리상담 파트에서의 또 여러분들 잘 나오는 이제 뭐 점수 맞기 좋은 문제들 아주 포진되어 있습니다. 151번부터 풀어도 뭐 기본적으로 30점은 충분히 맞을 수 있습니다.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주로 키워드, 핵심 키워드를 잡고 소설 쓰기다. 핵심 키워드는 준거죠. 기본적인 준거를 갖고 소설 쓰는 거다. 왼쪽으로 비비건 오른쪽으로 비비건 소설 쓰면 정답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151번 상담시 내 남자의 비밀 보장할 수 없는 경우 5가지. 보통 3가지인데 5가지네요. 그래서 법률에 위배될 때 꼭 위임이라고 써야 돼? 안 그래요. 위배될 때, 법률을 어길 때 뭐 다 똑같습니다. 또 필요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것도 빼세요. 그냥 적절한 전문적 자문을 구하기 위한 경우. 적절한 자문을 구하는 건 내담자가 동의했으니까 비밀 보장할 거 없죠. 그 다음에 뭐 상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경우, 또 감염성 질병이 있는 경우, 범죄 행위와 같은 경우, 폭력, 폭행 이런 경우, 이런 거, 또 자살의 위험이 있을 경우, 또 자살하면 쓰면 좀 여러분이 쓰기 편하겠네요. 뭐 자살의 위험이 있을 경우, 뭐 이런 것들은 비밀 보장을 할 필요가 없다. 152번 갑니다. 좋은 경청자가 되기 위한 5가지, 5만 가지도 넘습니다. 좋은 말이 답이죠. 그래서 논의할 주제에 대해서 미리 준비한다, 미리 숙지한다. 벌써 2개 나왔네요. 상담자는 민감성을 견지하고 민감성 견지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내담자의 말하고 있는 것에 집중한다. 또 뭐 웃으며 경청한다. 즐겁게 경청한다. 기쁘게 경청한다. 공감 있게 경청한다. 그냥 쓰면 답입니다. 개방된 마음으로 이해한다. 그냥 이런 것도 뭐. 감정적 내용은 경청한다. 그냥 좋은 말 쓰면 답이다. 153번 갑니다. 여기다가 이제 틀린 답 예를 들면 틀린 답은 1번 떡볶이는 맛있다. 오뎅도 맛있네? 이런 건 틀린 답입니다. 타당도 이렇게 쓰면 다 답입니다. 153번 갑니다. 아래 밑에 A, B, C, D 이거 우리 엄청 했죠? A, 선행사건이 있다. B, 비합리적 신념체계. 보통 신념체계라고 합니다. 신념체계. 합리적 신념이냐 비합리적 신념이냐. 그래서 선행사건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체계를 확인하고 여기에 이르는 결과, 정서적 행동적 결과를 보고 논박을 통해서 효과, 새로운 감정이 나왔다라고 했어요. A, B, C, D, E니까요. F는 쓸 필요 없겠죠. E까지 해서 이 내용 갖고 주저리 쓰면 됩니다. 그래서 선행사건 예를 들면 또 갈게요. 똥을 밟았다. 신념, 오늘 재수 더럽게 없다. 결과, 왕 짜증나네. 논박, 그게 아니야. 똥 꿈꾸면 재수가 좋대. 효과, 그래 아름다운 일이네. 이렇게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는 거 A, B, C, D, E. 154번 갑니다. 초기 면담 시 행동 관찰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5. 행동 관찰. 초기 면담 시 내담자가 왔어요. 행동 관찰 5만 가지 넘죠. 그래서 뭐 정시에 도착했나, 외모, 인상, 위생 상태는 어떤가, 말의 표현은 어떤가, 면담 태도는 어떤가, 뭐 시청각에 문제가 있는가, 뭐 내담자의 컨디션은 어떤가, 뭐 옷을 뭐 잘 입고 왔는가, 잘생겼나 못생겼나, 뭐 이런 거 다 답입니다. 155번 갑니다. 내담자가 상담을 끝낼 준비, 종결 준비가 되었는지 상담사가 확인하는 건데 3가지. 종결 준비가 되었는지, 종결은 이제 끝내는 거죠. 그러면 호소 문제가 사라지는 경우, 구체적으로 진전이 있는 경우, 목표가 달성된 경우는 그냥 이제 끝내라. 그렇습니다. 상식이죠. 156번 갑니다. 심리상담 중 내담자가 침묵을 나타내는 그 이유. 침묵 뭐 4만 가지 넘죠. 침묵. 상담자가 재수 없을 때, 상담자가 짜증나게 할 때, 대답을 하기 싫을 때, 저항할 때, 피곤할 때, 뭐 졸릴 때, 말하기 싫을 때 이런 것들 갖고 그냥 적대감을 느낄 때 소설 쓰면 됩니다. 157번 갑니다. 비밀 보장이 예외 원칙에 해당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상담자가 내담자의 자살 계획을 알게 될 경우 대처 방법. 오케이. 자살 위험. 대처 방법. 위기 계획의 사전 동의를 설명한다. 자살 위험에 대해 치명성, 자살 위험 이런 답도 쓰겠구만요. 좀 이런 거니 인문학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으로 써도 됩니다. 상담자가 내담자의 자살 계획을 알게 될 경우,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충 예방해야겠죠. 그래서 내담자의 상담을 통해서 자살을 예방한다. 또 자살 위험성에 대해서 치명성을 평가한다. 자살은 안 좋은 거라고 또
부모님 또는 연계기관에 요청을 요한다. 뭐 이런 것들이. 대처 방법. 약을 먹게 한다. 정신병원에 입원시킨다. 뭐 다 답입니다. 내담자가 타인을 상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 대처 방법. 오, 남을 해친대요. 그러면 육하 원칙에 따라서 기록한다. 상담을 녹음한다. 관계기관에 신고한다.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잠재적 희생자나 가족에게 상해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한다. 뭐 이런 것들 쓰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여기 있는 답이 채점자의 답안지에 없어요. 이런 건 정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채점자가 읽어보고 그냥 비스무리했었으면 그냥 다 점수를 주는 겁니다. 158번 갑니다. 상담 과정에 대한 문서 기록이 슈퍼비전에서 유용한 점 3가지. 문서 기록, 그러니까 기록이 슈퍼비전은 무슨 뭐 평가하는 거예요. 연구하고 평가하는 거. 이럴 때 3가지를 설명하죠. 상담자의 면담 기법이나 개입 방법을 검토하기 위한 슈퍼비전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자료니까. 또 이 자료를 통해서 상담자의 강점을 발견할 수 있다. 또 변화나 발전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다. 상담자가 자기 인식을 알 수 있다. 상담에서 자기 활용을 향상시킬 수 있다. 뭐 이거 다 답이죠. 그래서 슈퍼비전은 어떤 뭐 대중 앞에서 상담사가 평가받는 거다. 평가받을 때 문서 기록이 왜 좋은가 이겁니다. 아주 쉬운 문제예요. 159번 갑니다. 행동치료에서 사용하는 SORC 모델, 이건 명명된 거죠. 그래서 S 자극이다. 설명하죠. 개인이 행동을 일으키는 어떤 특정 상황, 즉 외적 환경과 자극을 의미한다. 개인이 행동을 일으키는 환경과 자극을 의미한다. 이렇게 줄여도 됩니다. 영어 안 써도 됩니다. 유기체. 개인이 환경을 지각하는 방식, 성격 이런 개인적 변인을 의미한다. 반응 뭐 이렇게 결과 이런 거 이건 명명된 답이기 때문에 이건 채점자 답안지에 있습니다. 자극, 유기체, 반응, 결과를 알면 그냥 점수 무조건 4점 줍니다. 쓰는 거는 뭐 이 말이 그 말이죠. 뭐 160번 갑니다. 대체로 한 단회기 상담인 단회기는 그냥 한 번 짧게 상담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심리상담에서 비해서 제한된 시간 내에 응급 상황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응급 상황을 포함해서 단회기 상담에서 강조되는 원리 또는 기술을 5가지 쓰시오. 짧게 상담할 때 좋은 거. 그러니까 단 한 번에 상담할 때 좋은 기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뭐 이해 안 되면 그냥 애매하면 넘어갑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발견해야 된다. 무엇을 원하는지 발견해야 짧게 상담하죠. 또 내담자와 합리적인 목표를 수립해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 내담자의 면담 과정을 잘 이끌어가야 한다. 잘 이끌어가야 짧게 끝나는 거니까요. 상담자는 융통성 동시에 단호함을 갖춰야 된다. 왜 단호해야 짧게 가니까요. 상담자는 내담자가 문제 해결 의지와 동기를 상실하지 않도록 원조해야 된다. 왜 그래야 짧게 끝나니까요. 이런 거 갖고 여러분들이 5개 골라 잡으면 됩니다. 161번 같죠. 보기의 내용에 제시된 내담자의 치료적 개입으로 인지적, 정서적 행동, 대가리와 마음과 행동의 토대로 개인적 치료 방향, 조언 4가지를 쓰시오. 4점이니까 짧게 4점짜리는 그냥 너무 심각하게 채점을 안 한 겁니다. 중학교 3학년 A군은 평소 학교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거의 매일 등교 시간마다 학교 가기를 거부한다. A군은 학교에서 아이들과 자신이 놀아주는커녕 뭐 왕따 당하는 거죠. 이럴 때 인적 문제, 대가리 문제죠. 학교에서 애들이 자신을 괴롭혀서 째를 보고 왕따시킨다. 치료 방향은 뭐예요? 개인 상담이나 또래 상담을 실시한다. 정서적 문제, 마음. 무표정함과 문제에 대해서 쉽게 포기하라고 한다. 귀찮다는 의식이 태도에서 무욕감을 알 수 있다. 무욕감 반대 치료, 의욕을 가지고 자신감이 생길 수 있도록 뭐 격려하거나 뭐 동기부여해준다. 행동, 친구들과 잘 사귀지 못하고 학교에 등교할 시간이 되면 울면서 학교에 가기 싫다. 치료 방향, 뭐 체계적 둔감법이나 뭐 강화를 통해서 체계적 둔감법으로 불안을 감소하고 강화를 통해서 행동적 촉진을 시킨다. 행동적 기법을 사용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은 글짓기에 글짓기. 그래서 뭐 여러분이 개인적 치료 방향 재원 4가지면 치료 방향이니까 뭐 개인 상담 및 또래 상담을 실시한다. 남자가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동기부여해준다. 또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뭐 격려해준다, 뭐 이런 것들 그냥 인문학적으로 쓰면 다 답입니다. 뒤처진 학업의 원인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할 있는 방향을 알아본다. 발언 교정을 위해서 언어 치료를 권장한다. 그냥 좋은 말씀에 그냥 다 점수입니다. 162번 갑니다. 신뢰도의 종류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신뢰도 갔냐 안 갔냐죠. 그래서 A라는 똑같은 검사를 보고 비교하는 거. 검사, 재검사 신뢰도 똑같은 측정 도구를 같은 대상자에게 두 번 실시해서 일관성을 알아보는 거. 동형 검사 신뢰도 설문 문항과 유사한 문항을 만들어서 동일한 대상자에게 실시했을 때 그 결과를 알아보는 거. 반분 신뢰도 반으로 나눠서 일관성을 알아보는 거. 그래서 세 가지 항상 나오면 세 가지만 나옵니다. 아시고요. 163번 갑니다. 임상심사의 윤리적 원칙, 유능성, 유능성의 의미는 뭐예요? 능력 있고 성실해라. 이를 위반하는 이유 세 가지. 유능성은 임상심리사니까 임상심리사가 자신의 강점과 약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 그것의 한계를 내야 자각을 하고 또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며 이를 통해서 사회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3박자입니다. 임상심리사는 자신의 강점, 즉 주제 파악하라 이거예요. 강점과 약점, 자신의 기술과 한계에 대해서 자각하고 또 지속적으로 교육 훈련을 해서 기술을 습득하며 사회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유능성을 어기는 위반하는 경우, 개인적인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개인적 심리적 문제가 지도 심리적 문제가 있는데 뭐 어떻게 상담을 해요? 또 임상심사가 너무 많은 부담으로 지쳤을 때, 지치면 일을 못하죠. 임상심사가 교만해서 더 이상 배우지 않고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래서 세 가지만 쓰면 됩니다. 잘 출제됩니다. 164번 갑니다. 체계적 둔감법의 원리 및 시행 순서를 잘 나옵니다. 체계적 둔감법 원리는 고전적 조건 형성에 기초한 상호 억제 원리다. 상호 억제 원리는 뭐예요? 불안과 이완은 서로 함께할 수 없다 이겁니다. 시행 순서는 뭐예요? 체계적 시행에서 첫째, 근육 이완 훈련. 근육을 이완신 상태에서 불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불안 이게 목록 작성. 불안이 낮은 순으로 점점 점층적으로 올라가서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이다. 불안 이게 목록 작성 있죠. 또 작성이 끝나면 이제 요 불안이게 목록에 따라서 둔감화. 그래서 치료자는 역조건 형성을 통해서 내담자로 하여금 이완 상태에서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을 상상하도록 유도한다. 뭐 이렇게 다 외울 거 없어요. 그냥 근육 이완 훈련, 불안이게 목록 작성, 또 둔감화 세 가지 쓰고 둔감화는 근육 이완 및 불안이게 목록 작성을 통해서 둔감화하는 것을 말한다. 그냥 그대로 그냥 글짓기 하면 되겠습니다. 165번 갑니다. 정신분석적 상담 과정에서 나온 전이, 역전이 뭐 맨날 똑같이 나오죠. 전이는 뭐예요? 큰 틀. 전이는 내담자의 어떤 문제점을 상담자에게 투여하는 것을 전이라고 한다. 역전이는 상담사가 거꾸로 내담자에게 끌려가서 상담자의 여러 가지 감정들이 내담자에게 투여되는 것을 말한다. 4점이니까 이걸로 글짓기 하면 되겠습니다. 해결 방법 알 필요 없습니다. 166번 갑니다. 다음 보기의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김대리는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남보다 승진이 빠르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사소한 실수를 저지르게 됐다. 상사와 동료들이 모두 괜찮다고 하는데 정작 김대리는 자신이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용납하기 어렵다. 완벽주의네요.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김대리는 약간의 실수라도 저지른다면 나의 회사 생활은 끝이다. 정신 나갔잖아요. 김대리는 이와 같은 심리적 어려움에서 이직하고 고려하고 이걸로 이직하면 뭐 직장 어떻게 다녀요? 보기에 제시된 김대리의 사례를 A, B, C, A 모델로 우리 A, B, C 했지 않습니까? 맨날 똑같아. A 선행 사건 김대리는 실수를 저질렀다. B 비합리적 신념. 그래서 나는 직장을 다닐 자격도 없고 이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C 결과 뭐 여기서 비합리적 신념이면 나는 회사 생활이라고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비합리적 신념. C 그래서 이직을 하고 싶다. C
논박. 그렇지 않다. 누구나 다 실수하는 법이야. 실수는 또 잘 되기 위한 전화 이복의 단계야. 그래? 아우 오히려 더 좋겠네. 그래서 이펙트. 아주 아름다운 효과가 있다. 뭐 이런 걸로 그냥 쭉쭉 글짓기 쓰면 그냥 무조건 5점 줍니다. 167번 갑니다. 투사기법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3개. 투사기법. 로샤의 잉크 반전 검사, TAT 주제 통과 검사 이런 거죠. 그래서 맨날 똑같이 설명드릴게요. 헷갈리지 않도록. 로샤의 잉크 반전 검사. 잉크를 딱 떠뜨린 다음에 양쪽으로 나눈 다음에 이 그림을 보고 뭘 생각합니까? 이게 투사 검사다. 창점. 이 그림에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죠. 그래서 반응이 독특하다. 이런 거 안 써도 돼요. 그냥 반응이 독특하다. 2번 방어가 어렵다. 왜 무엇을 물어보는지 모르니까. 또 여러 가지 풍부한 반응이 나온다. 반응이 풍부하다. 이거 딱 3개 쓰면 3점 먹고 들어갑니다. 단점. 꼭 정답은 아니다. 이 검사자가 그럴 것이다 라고 주관적 판단이죠. 그래서 신뢰도가 낮다. 2번째, 또 타당도도 낮다. 또 검사자에 따라서 주관적 판단에 따른 오류가 발생한다. 뭐 3가지만 쓰면 깔끔하겠죠. 168번 갑니다. 행동치료의 방법 중 용암법과 조용법에 대해서 설명하셔서 4점짜리예요. 가볍게 터치하면 됩니다. 뭐 용암법, 조용법 보니까 무슨 뭐 화산이 분출하고 뭐 마그마가 나오고 막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간단해요. 행동치료예요. 행동치료할 때 용암법은 적절한 행동을 발달시키는 거다. 현재 있는 행동을 연속적으로 시도해서 반응을 통제하고 자극을 점진적으로 있는 행동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용암법. 또 있는 행동이 아니라 새로운 행동을 만들어서 새로운 행동에 도전하게 하는 건 조용법. 그래서 현재 수행되지 않는 행동을 형성하는 데 사용하는 절차로서 새로운 행동을 만들기 위한 행동치료 방법이다. 새로운 행동을 만드는 건 조용법. 있는 행동, 기존에 있는 행동을 적절한 행동으로 발달시키는 건 용암법. 이 포인트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줄 적으면 아름다운 4점이 되겠죠. 범불안장애 669번입니다. 불안장애죠. 불안장애에 대한 행동치료에 근거해서 학습 이론과 그 예를 설명하시오. 이것도 4점이면 그냥 비스무리하게 쓰면 점수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장애에 대한 행동치료에 근거한 학습 이론. 불안에 대한 내용이 뭐예요? 체계적 둔감법이죠. 불안감적인 체계적 둔감법. 불안을 감수하는 거. 또 주장 훈련.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뭐 글짓기 하면 되겠죠. 그래서 불안장애에 대한 행동치료에 근거한 학습 이론은 대개 행동주의적 학습 이론을 응용한다. 행동주의 학습 이론은 불안 감소, 행동 수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활용한다. 뭐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 있고요. 뭐 이런 거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행동치료 사례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대처 기법을 배우게 되는데 특히 점진적인 노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뭐 어쩌고저쩌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불안장애에 대한 행동치료에 대한 근거 학습 이론. 그래서 첫째, 체계적 둔감법을 통해서 우리 이게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근육이완, 불안의 목록 작성, 또 둔감화를 통해서 불안을 감소하고, 2번째, 노출 치료법을 통해서 불안을 감소하고, 또 주장훈련을 통해서 불안을 역제하는 방법을 쓴다. 뭐 이렇게 그냥 주저리 불안과 관련된 행동지휘와 관련된 거 쓰면 다 정답 처리합니다. 170번 갑니다. 그럼 여기서도 좀 제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4점짜리니까 노출 치료를 하나 정리하고, 또 체계적 둔감화를 하나 정리해서 체계적 둔감화법을 통해서 불안을 감소하고, 노출 치료를 통해서 불안을 감소한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0번 갑니다. 토큰 경제에서 강화하는 학습 이론의 어떤 원리를 근거로. 토큰 경제는 뭐예요? 토큰. 옛날에 토큰이 버스표예요. 버스표. 버스표는 곧 돈이에요. 그러니까 광함을 돈 주는 거예요. 돈을 주는 거는 학습 이론의 어떤 원리야? 돈 주면 기분 좋죠. 강화죠. 그래서 강화에 관련된 건 조작적 조건 형성이다. 어떤 원리를 근거로 한 것인가 쓰시오라고 하면 이거 쓸 필요 없습니다. 이게 쓴 거니까 조작적 조건 형성이다. 쓰면 3점 맞습니다. 171번 갑니다. 자극 통제 중 행동 강화 시 나타나는 선행 자극을 A, 행동이 강화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선행 자극을 B라고 한다. 빈칸을 작별해요.
자, 자극 통제 중 행동 강화 시 나타나는 선행. 행동이 강화됐으면 식비열 자극. 행동이 강화되지 않을 때는 에스탈타. 단순하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외우시면 2점짜리니까요. 단순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172번 갑니다.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에서는 발달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진다. 피아제의 인지 발달에서 전조작기, 구체적 이런 거는 발달 단계별로니까 나이까지 쓰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전조작기 2세에서 7세다. 이 시기의 아동은 아직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상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대상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또한 자기중심적이고 또래아들과 협동놀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뭐 이렇게만 쓰면 됩니다.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7세, 12세. 학교 다닐 때죠. 이 시기의 아동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고를 하며 학교에서의 또래 관계를 통해서 자신과 타인의 관점을 깨닫게 된다. 뭐 이 정도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형식적 조작기 12세 이상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요. 자신의 능력과 타인의 능력을 비교할 수 있으며 자아의식이 강해지면서 어린애의 의지하기보다는 또래들과 기준에서 또래 집단과 사춘기 때죠. 뭐 이렇게 주절주절 쓰다가 주로 쓸 거는 이쪽에서는 추상적, 연역적 사고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겠어요. 추상적, 연역적 사고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3번 갑니다. 내담자를 면접할 때 사용하는 행동평가 기법을 세 가지 쓰고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행동적 면접, 그다음에 문제적인 문제 행동이 뭔지를 파악하는 거고요. 관찰법, 내담자의 행동평가, 관찰에서 그래서 관찰법. 뭐 통제적 관찰 이거 나온 이거 그냥 내담자의 관찰을 통해서 행동 평가하는 거. 또 질문지를 통해서 내담자를 평가하는 거. 그래서 질문지, 관찰, 행동 면접 이렇게 세 가지 쓰면요. 세 가지니까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죠. 행동 면접, 행동을 보고 내담자를 평가하는 거. 관찰, 내담자를 관찰해서 내담자의 행동을 평가하는 거. 질문지를 통해서 내담자의 행동을 평가하는 거. 이걸로 그냥 글짓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74번 가죠. 백의 인지적 오류. 맞아요. 엄청나게 나오죠. 눈 감고도 쓸 겁니다. 백 인지 대가리의 오류. 그래서 임의적 추론, 자의적 해석, 지 맘대로 해석하는 거. 미친 거죠. 선택적 추상화. 어떤 다른 중요한 요소들은 무시한 채 사소한 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 부분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 미친 거죠. 과도한 일반화, 하나를 보고 전체를 파악하는 거. 개인화, 자기와 관계없는데 자기가 관계 있다고 생각해서 미치는 거. 이분법, 흑백 논리, 도 아니면 뭐 이런 이분법적 사고. 이런 것도 미친 거다. 과장 축소, 의미 확대, 의미 축소. 어떤 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너무 의미를 확대시키고 또는 너무 의미를 축소시킨다. 재앙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지나치게 걱정이 돼서 최악을 생각해서 미치는 거다. 이 중에서 6개만 골랐으면 될 것 같습니다. 175번 갑니다. 단기 상담에 적합한 내담자의 특정. 단기 상담에 적합한 건 뭐예요? 짧게 상담하죠.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이 있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비교적 건강하며 그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 그래야 단기죠. 내담자가 자신의 경미한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하고 있을 때 단기죠. 내담자가 중요한 인물의 상실을 위해서 생활상 적응이 필요한 경우 뭐 적응만 하면 되는 거니까. 내담자가 급성적 상황으로 정서적으로 급하게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내담자가 조직이나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소속되어 있을 때, 오케이. 여기서 3번은 내담자가 중요 인물의 상실을 위해서 생활상 적응이 필요할 때, 중요 인물의 상실이면 단기로 장기로 되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나는 3번이 찝찝한데 그럼 3번 버리세요. 버려도 뭐 4개 나오잖아요. 이렇게요.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6번 갑니다. 해결 중심 가족 상담, 문제 유형, 그래서 해결 중심, 해결 지향적 질문의 유형에 해결 지향적은 뭐예요? 상담 전 변화에 대한 질문, 또 예외 질문, 또 기적 질문, 척도 질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항상 보면요,
세 가지만 나와요. 세 가지만. 세 가지만. 이게 지금 마음에 안 들면 버리세요. 요거는 예외. 문제. 내담자가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날 때는 참 좋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내담자가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해결을 유도하는 겁니다. 예외 질문, 기적 질문. 잠자는 동안에 다 해결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시험 안 보고 그냥 합격 통지서가 집으로 오면 어떻겠습니까? 기분 좋죠. 이렇게 하는 걸 기적 질문. 척도 질문. 0에서 10까지의 척도를 만들어 놓고 척도 이 안에 범죄에 들어가면 다 망한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떤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나게 하는 거. 그래서 척도, 기적, 예절. 또 대처 질문. 지금 어떻게 해서 상황이 더욱 나빠지지 않을 수 있었나요? 어떻게 대처를 하게 됐나요? 대처 경험을 상기시켜서 내담자에게 동기유발하는 거. 결국은 이 질문은 해결지향적 질문 유형은 뭐냐면 동기유발이에요. 동기유발. 그래서 기적 질문. 자꾸 일어나면 다 해결되면 좋겠죠? 예외 질문. 문제가 없을 때는 참 좋았죠? 또 대처 질문.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런 경험을 한번 끄집어내 보시죠. 예외 질문. 문제가 없을 때가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뭐 이렇게 해서 이 중에서 세 가지만 쓰면 되겠다. 177번 갑니다. 집단 상담의 과정에서 집단 구성 시 현실적 사항, 집단 구성 현실적 사항. 이거 뭐 5만 가지도 넘죠. 그래서 집단 구성원의 집단 성원, 집단원의 구성은 어떻게 하고, 집단의 크기는 어떻게 하고, 회기의 빈도는 어떻게 하며, 회기의 기간은 어떻게 하고, 전체 집단의 길이는 어떻게 하고, 집단 실시의 장소는 어떻게 하며, 집단의 유형은 어떻고, 집단의 비용은 어떻고, 뭐 이런 것들 그냥 주저리 쓰면 모두 답 처리합니다. 178번 갑니다. 정신과 병 등에 입원했던 A씨는 만성조현병 환자이다. 임상심사는 이 환자에게 인사하는 기술을 가리고 있다. 이를 위한 토크경제. 5건 단계. 인사를. 근데 대상이 누구예요? 만성조현병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혼내면 안 돼요. 살살 구실려야 된다. 구실리는 게 뭐예요? 토크경제다. 그래서 5단계로 설명하시죠. 1단계. 표적 행동을 선정한다. 표적 행동, 인사는 이런 평소 인사하기를 가르친다. 두 번째, 표적 행동을 측정한다. 그래서 측정해서 얼마큼 인사를 잘하는지 그 횟수와 빈도를 측정한다. 3단계, 적절한 강함을 선정한다. 그래서 인사를 잘하면 칭찬도 주고 사탕도 주고 강함을 준다. 상관표를 작성한다. 바람직한 행동과 강화물을 효과적으로 배합하고 상관표를 작성한다. 이제 바람직한 행동과 강화물을 줄 때 이 효과적인 배합을 해서 상관표 기록을 한다 이거죠. 제5단계 진전의 기록. 얼마큼 행동이 진전되었는지 진전을 기록한다.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9번 갑니다. 다음 보기의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등학교 3학년인 A양은 자신의 키에 비해 몸무게가 현저히 덜 나가고 상태에도 몸이 마르는데 살찔까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죠. 신체적 문제, 전환장애죠. 신체장애, 히스테리도 있고 또 건강 염려증도 있고 뭐 이런 거죠. 보기의 A양의 증상을 토대로 유추 가능한 진단명을 쓰고 구체적인 진단을 기시하. 진단명 신경성 식욕부전 살찔까봐. 진단 기준 하면 필요한 양에 비해 영양분 섭취를 제한함으로써 저체중을 초래한다. 현재한 저체중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증가하거나 비만이 되는 것에서 극심한 두려움 두 가지만 쓰면 되겠죠. 두 가지만 쓰면 됩니다. 180번 갑니다. 앨리스가 제시한 비합리적 신념. 앨리스 비합리적 신념이 5가지. 5만 가지도 넘습니다. 비합리적. 그래서 요거는 당위성의 오류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당위성. 나는 성공해야 된다. 나는 사랑받아야 된다. 나는 인정받아야 된다. 타인에 대한 당위성. 타인은 나를 존중해줘야 된다. 배려해야 된다. 세상에 대한 당위성. 세상은 항상 공정해야 된다.
원칙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비합리적 신념이라는 겁니다. 그냥 합리적 신념은 뭐예요? 융통성, 유연성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항상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인간은 유능하고 성취적이어야 한다. 또 어떤 사람이 악하고 나쁘면 야비하다. 그런 사람은 저주와 처벌을 받아야 된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끔찍스러운 파멸이다. 뭐 이런 것 같고요. 세상은 원칙대로 공정하게 돌아가야 된다. 타인은 나를 반드시 공정하게 존중해줘야 된다. 뭐 이런 것 갖고 쓰면 답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쭉 가서 5가지만 쓰면 됩니다. 다 쓸 거 없습니다. 181번 갑니다. 자기 표현 훈련이 필요한 내담자의 특성. 내담자의 특성 뭐 5만 가지도 넘겠죠. 자기 표현 훈련이 부족한 사람은 소심한 사람이죠. 자기 표현 훈련을 통해서 내담자가 인식해야 될 사항. 내담자가 뭘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달아야 되나 이거죠. 그러면 자기 표현이 필요한 내담자, 남의 시선을 회피한다, 소심하다, 또 상대방 잘못을 지적하지 못한다, 언급받기를 두려워한다, 습관적으로 구석자리 앉는다, 자기를 비난하는 소리에 듣고만 있다, 불만이나 적개심을 표현하지 못한다, 뭐 사과하는 태도를 보인다, 뭐 이런 것들 그냥 5개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식해야 될 내용은 권리예요, 권리. 자기 표현을 통해서 내담자가 인식해요. 네 인생 네 거야. 네 권리를 찾아. 그래서 자신 또한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 기본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자기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타인으로부터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뭐 3가지만 쓰면 될 것 같아요. 이 식으로. 뭐 이것도 기니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자기 스스로 이것도 겹치니까 그렇죠. 자신은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가지고 있다. 뭐 하나, 둘, 이게 3개 뭐 골라 잡으면 될 것 같아요. 182번 갑니다. 해석의 기법과 상담 과정 간의 관계에서 상담 초기, 중기, 후기 해석 기법 간단하죠. 초기에는 감정의 반영, 내담자를 받아준다. 감정. 상담 중기에는 내담자의 문제점을 명료화시켜주고 직면을 통해서 풀어간다. 상담 후기는 구체적으로 해석해준다. 그래서 해석, 명료화, 반영 이렇게 쓰면 6점입니다. 183번 갑니다. 내담자의 반응을 해석할 때 주의사항을 5가지, 5만 가지도 넘죠.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잘. 그래서 내담자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심스럽게 실행한다. 내담자의 성격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 또는 해석에 대해서 실질적 근거가 없는 경우는 해석을 삼간다. 상담 초기에는 반영, 명료화, 해석의 방법을 거친다. 좀 전에 풀어봤죠? 즉각적인 해석이나 충고는 삼간다. 모순은 척하지 않는다. 가급적 내담자 스스로 해석을 내도록 안내한다. 이런 것들 5가지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184번 갑니다. 오포드가 제시한 자조 집단의 1차적 기능을 5가지 쓰시오. 자조 집단은 뭐냐면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AA 모임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모여서 우리 술 끊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나는 어떻게 살았습니다. 뭐 이런 걸 자조 집단이에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지지한다. 집단 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서로 직면하고 정복한 역할 모델을 제공한다. 집단 성원들의 문제를 이해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중요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서로 돕는 기회를 갖는다. 사교 집단이다. 뭐 이런 것들 쓰면 됩니다. 자조 집단 서로 어떠한 목적을 위해 서로 으쌰으쌰하는 집단을 자조 집단이라고 한다. 185번 갑니다. 다음 보기의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점 간단하죠? 이건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 지난번 상담을 받을 때 남편이 일찍 집에 들어왔어요. 와, 서프라이즈 정말 대단한 일이네요. 상담자의 공감적 반응. 그래서 상담자 뭐예요? 어머 그런 일이 있어요. 정말 놀라워요. 정말로 일찍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놀라시는 보군요. 저까지 기분이 다 좋네요. 뭐 이런 거 그냥 주절주절 쓰면 3점 주는 겁니다. 행동치료 기법 중 토큰 이코노믹, 토큰 경제죠. 장점 3가지. 돈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광화물로 교환이 가능하다. 또 장기간 토큰을 조정하여 더 큰 값진 물건으로 특혜 교환할 수 있다.
환자의 행동을 강화할 때 간편하게 주고받는다. 또 즉각적인 배분을 통해서 강화의 지연을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강화를 계속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 줄 때 좋은 점 세 가지 쉽죠. 187번 갑니다. 사회기술 훈련을 집단으로 시행하는 경우 장점을 세 가지. 집단으로 훈련 받을 때 세 가지가 3만 가지 넘겠죠. 사회기술 훈련을 집단으로 시행하는 경우 정신장애 간의 사회적 반응이 쉽게 일어나므로 다양한 사회기술을 자연스럽게 집단 상담할 때하고 답이 똑같아요. 사회기술 훈련할 때 집단 상담, 그냥 보통 집단 상담할 때도 그냥 집단원끼리 다양한 사회기술을 배울 수 있다. 또 치료자가 참여자의 사회기술 습득 및 진행 정도를 자연스럽게 평가할 수 있다. 평가할 수 있겠죠. 다른 참여들의 칭찬이나 인정을 해줌으로 학습한 기술의 강화 효과, 동기부여가 된다. 적절한 시범 연기를 보다 실감나게 보여줄 수 있으므로 치료자를 포함하여 보다 많은 시범 연기가 가능하다. 모델링이 가능하다. 이런 거 쓰면 될 것 같습니다. 188번 갑니다. 카드신이 제시한 슈퍼비전의 세 가지, 교육, 지지, 관리 쓰면 간단합니다. 6점짜리 이런 거 나오면 참 좋겠죠. 쓸 것도 없이 그냥 교육, 지지. 189번 갑니다. 다음 보기의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요? 정말 비참한 기분이겠네요. 제 친구가 어제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그 친구가 당신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고요? 여기서 뭐예요? 말했다고요? 다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 버리시고요. 그냥 여기서 다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2점짜리니까요. 재진술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버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넘기시고요. 190번 갑니다.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의 주요 호소 문제를 명확해지면 상담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목표 설정 시 기준 5가지. 목표 설정 시 행동보다 결과 또는 성취로 진행. 목표니까 결과 지향적이어야 된다. 검증이 가능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가시적이고 실제적인 차이가 나타난다. 내담자의 능력 및 통제력을 고려해야 된다. 현실적인 것이어야 된다. 내담자의 가치와 적절한 것이어야 된다. 현실적인 기간을 설정해야 된다. 이런 거 그냥 좋은 말 쓰면 답입니다. 191번 갑니다. 바람직한 상담 종료를 위해서 상담 관계를 마무리하면서 해야 할 많이 나왔죠. 그래서 상담 종료를 위해서 마무리하면서 해야 할 것. 이별의 감정을 다루기. 우리 곧 이별할 거야. 이별의 감정 다루기. 상담 성과에 대해서 평가하고 문제 해결력을 다지기.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추후 상담에 대해서 논의하기. 그래서 앞대가리 3개만 쓰면 됩니다. 192번 합니다. 방어 기제를 의미를 쓰고 방어 기제 유형. 방어 기제 뭐예요? 프레드 정신 분석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의 불안과 갈등을 방어하는 심리적 기제를 방어 기제라고 한다. 그래서 자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속이거나 상황을 다루게 하는 어떤 갈등이나 불안을 방어하는 것을 방어 기제라고 한다. 이건 여러분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억압, 부인, 합리화, 반동 형성, 투사 이런 걸로 몇 개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193번 갑니다. 상담자가 상담 시 내담자의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할 윤리 문제에 대해서 기본 원칙. 행동 윤리 원칙은 뭐예요? 상담자는 내담자의 권리 및 상담자 자신의 상담에 대한 윤리관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어떤 경우에도 내담자의 인간으로서 가치는 존중. 이거 윤리 문제 아니에요? 그냥 쓰면 답입니다. 행동 지침은 뭐예요? 찰. 그래서 윤리 문제와 관련된 행동 지침은 자신의 그와 같은 내담자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히 욕구가 자신의 어떠한 개인적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상담자는 자신의 그와 같은 욕구가 내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결국은 자기 스스로 자각하라 이거예요. 또 내담자의 복리에 대해서 책임지고 내담자 자신의 욕구 충족에서 이용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이중관계, 성적관계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비밀을 보장을 해야 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 알려줄 책임이 있고 이렇게 그냥 상식적인 내용 쓰면 되겠습니다. 다 거의 상식 문제가 맞습니다. 194번 갑니다.
집단 구성 시 동질적인 집단이 가지는 장점. 동질적인 집단 뭐예요? 아, 임단목 카페다. 우리 임상 심사를 합격하기 위해서 임단목 카페. 좋은 점 뭐예요? 보편성의 경험에 의해서 공감하기 쉽고 같이 공부하니까 상호간에 즉각적인 지지가 있다. 우리 합격수기 써요. 이런 거죠. 집단의 갈등이 비교적 적으며 같이 으쌰으쌰하니까 출석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우리 출석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집단 응징력, 소속감이 빠르게 강하면서 발달하는 경향이 있다. 동기부여가 된다. 뭐 이런 거. 답입니다. 195번 갑니다. 이런 건 사실은 문제만 틀리지 이 답이나 얄놈의 집단 상담의 답이나 다 똑같아요. 그냥 글씨 쓰면 다 답이에요. 오히려 공부 되게 쉬워요.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외울 것만 외우고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집단에서 같은 집단이지 좋은 거 쓰면 되겠네. 얄놈의 집단 치료하고 똑같네. 이런 걸로 글짓기 하면 되겠다. 실질적으로 공부할 게 별로 없습니다. 195번입니다. 집단 치료 시 동료 성원에게 다른 집단 성원들이 초점이 집중되어 있다. 한 집단에서 한 명에게 초점이 되고 싶다 이거예요. 한 명이. 이럴 때 집단 성원들이 동료 성원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방어하는 기법 두 가지를 쓰셔. 여기서 집단 성원들에게 질문을 하도록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질문하고 문제가 무엇인지 추측해 보도록 한다. 지금 이 사람 문제가 뭐죠? 같이 이렇게 질문하게 한다. 또 한번 역할을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역지사지. 그래서 집단 성원들의 작업적인 동료 성원의 역할을 해보도록 한다. 자, 한번 역할 연기하죠. 그래서 역할 연기. 하나는 역할 연기, 하나는 질문하기, 역할 연기로 소설 쓰면 됩니다. 196번 갑니다. 임상심의 윤리원칙 또 나왔네요. 유능성, 임상심의사는 뭐 본인이 자각하는 거고요. 유능성을 원칙을 위배하는 거 뭐 다 아실 겁니다. 197번 갑니다. 정신장애 취약성 스트레스. 취약성, 선천적으로 또는 후천적으로 취약한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질병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그냥 썰 풀면 됩니다. 5점짜리니까요. 뭐 너무 많이 쓸 거 없습니다.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와 그와 대응하는 개인의 특성을 고려해서 한다는 입장이다. 또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은 특정 장애에 걸리기 쉬운 개인적 특성을 말하며 심리자격적 스트레스와 관계에 있다. 유전적, 생리적, 심리적 원인이 있다. 환경적 원인이 있다. 이런 걸로 썰 풀면 될 것 같습니다. 189번 갑니다. 197번. 198번이죠? 그렇습니다. 198번입니다. 198번. 다음은 상담 초기에 흔히 볼 수 있는 대화이다. 보기의 내용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여러분들 기출에서 다 공부했기 때문에 기출 내용 이거 또 나왔네. 벌써 감 잡아서 나올 겁니다. 저는 솔직히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상담받고 나면 과연 좋아질까요? 어쩌고저쩌고 해서 상담에 대한 회의를 느꼈다. 그러한 반응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나왔습니다. 이것도 상담자의 반응이 있고 반응의 근거 나오는데 그냥 인문학 문제예요. 여기서 상담자. 오해는 마세요. 선생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단지 상담을 받아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생각할지 불안해서 그래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상담을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해결될 겁니다. 좋아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친하게 상담 한번 해봐요. 이런 거 쓰면 돼요. 질문에 답하시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며 그러한 반응의 근거는 어떻게 반응 다 했죠. 근거는 뭐예요? 첫 번째 상담할 때는 관계 행성이 안 되기 때문에 내담자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또 상담 초기에는 내담자가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신을 해소하여야 한다. 이런 것도 그냥 쭉 글짓기 시험에 그냥 칸만 메꾸면 답입니다. 이런 거 다 외우는 시험이 아니에요. 라포 영성,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상호적인 책임을 전제로 해서 이를 통해서 상담자는 감정이입 진실성 이렇게 해서 라포 영성을 통해서 상담을 잘 해야 된다. 반응의 근거는
상담 초기에는 누구나 불안과 두려움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양가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라포 형성을 잘해야 된다. 뭐 두 개 쓰면 되겠네요. 199번 갑니다. 상담 초기 단계에 이루어지는 건 3만 가지도 넘습니다. 라포 형성, 내 남자 2의 상담 구조와 상담 목표 설정 세 가지만 쓰면 됩니다. 200번 갑니다. 초기 면담 과정에서 포함할 내 남자에 대한 행동 관찰 보는 거죠. 내 남자의 말과 표현, 신체 동작, 면담 태도, 용모, 외모, 정설 이런 거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쓰면 됩니다. 201번 갑니다. 점진적 근육 이완 훈련의 시행 과정. 이거는 명령형 답입니다. 그래서 근육근을 하나하나 긴장시킨다. 왜? 근육근을 본인 스스로 자극해야 되니까. 본인의 이 긴장도를 자극하려고요. 그 다음에 잠시 숨을 멈추고 약 5초, 10초 만에 그 긴장을 유발시키면서 긴장의 느낌을 기억한다. 긴장시킨 근육에 대해서 갑자기 힘을 빼면서 조용히 편안하다라고 속삭인다. 또 이완시킬 때 느낌을 긴장할 때 느낌과 비교해서 가면서 비교한다. 그리고 다시 깊은 숨을 들이면서 편안하다고 재음미한다. 요 5가지. 긴장을 자극하고 또 긴장의 느낌을 기억하고 편안하다고 속삭이고 또 이완과 긴장했을 때를 비교하고 그리고 다시 편안하다 확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번 갑니다. 불안장애에 대한 행동치료의 근거와 구체적인 치료 기법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행동치료의 근거. 행동치료는 내담자의 부적응 행동을 수정하고 이를 적응 행동으로 잘못된 행동을 잘된 행동으로 바꾸는 게 행동치료의 근거죠. 구체적인 치료 방법, 체계적 등관법 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3번 갑니다. 접수 면접에서 다뤄야 할 내용 5가지. 접수 면접은 사전 면접이죠. 그래서 미리 본 면접하기 전에 사전 면접. 그래서 접수 면접을 위한 기본 정보, 내담자의 호소 문제, 또 현재의 주요 기능 상태, 또 스트레스의 정도, 원인, 또 사회적 심리적 차원, 얼마큼 지원 체계가 되는지, 또 호소 문제와 관련된 개인사 가족관계, 외모 및 행동, 진단평가 및 면접자의 소견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그냥 선택했으면 돼요. 해설 안 써도 됩니다. 오히려 편합니다. 204번 갑니다. 정신분석 치료에서 이상적인 목표에 들어가기 위해서 치료를 종결하게 된다. 정신분석 치료의 이상적인 치료를 목표를 설명하시오. 이상적인 목표는 뭐예요? 무의식의 갈등이 해결되었다. 이런 거 쓰면 되겠죠. 그래서 증상을 유발하는 무의식적 갈등의 해소와 성격 구조의 건강한 변화. 그럼 이것도 잔머리 좋은 사람은 2개 빼요. 증상을 유발하는 무의식적 갈등을 해소하였다. 또 원인을 또 불안과 갈등을 일으키는 성격 구조의 건강한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무의식적 갈등의 의식화가 되었다. 심리적 문제에서 훈습을 통해서 통찰하게 되었다. 이런 걸로 글짓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05번 갑니다. 다음 보기의 내담자의 진술에 대한 상담자의 반응. 이것도 기초에서 많이 봤죠. 지난번 꿈에 기이한 꿈을 꿔서 아버지와 함께 사냥을 가는데 어쩌고저쩌고 나오다가 사슴이 아니라 아버지였어요. 들여차면서 깼는데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이거 맨날 아버지 아니면 형이에요.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4점이니까요. 간단해요. 여기서 당신은 지난밤 꿈에서 인해 정말 많이 놀라셨나 보군요. 받아줬죠. 반영. 받아줬으면 반영이에요. 어떤 의미인가요? 들었던 의미인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라고 명료화. 짧게 말해라 이거예요. 명료화. 평소 아버지를 미워했나요? 직면. 또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이 총을 오작동하도록 만든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해서 상담자가 어떤 깊이 있는 의미를 꿈에 대해서 해석했다. 해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다 필요가 없습니다. 반영, 명료화, 직면, 해석 끝. 이렇게 4점짜리 맞으면 될 것 같습니다. 206번 갑니다. 다음 보기의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건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나왔죠. 그래서 남편이 보기의 말에 상담자의 공감적 반응을 적절하게 제시해요. 상담자. 와, 진짜 일찍 왔군요. 서프라이즈 놀라워요. 정말 좋겠네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207번 갑니다. 다음 보기의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만약 이번 학기에 전 과목 A 학점을 받지 못한다면 이번 학기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미친 거죠. A학점을 받지 못한 A학점을 못 받을 수 있죠. 뭐 이렇게 해서 A학점 다 올레이고 하나가 B 플러스면 이것도 잘한 거 아니에요. 근데 실패한 거래. 미친 거 아니야. 2번 법적 사고. 208번 갑니다. 실존 치료에서 정상적 불안 나왔죠. 이건 뭐 여러분 눈 감고서 쓸 거예요. 삶과 죽음, 죽음에 대한 직시다. 죽으니까 잘 살자. 그래서 정상적인 불안을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정상적인 불안은 현실과 인간은 죽는다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에 부합된다. 정상적인 불안은 억압을 요구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불안은 창조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겼으면 6점 맞습니다. 209번 갑니다. 심리 상담자가 주셔야 될 윤리적 의무, 이중관계 지향에 대해서 이중관계 뭐예요? 양다리 걸치는 거죠. 그래서 상담사와 내담자가 이렇게 상담과의 관계인데 상담 이외의 관계, 이중관계. 그래서 이중관계는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상담 이외의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중관계로 인해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이 있을 것 없습니다. 그냥 이중관계를 내서 서로 상담에 윤리적으로 해가 갈 수 있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중관계는 항상 비윤리적이거나 비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것도 쓸 거 없습니다. 이중관계는 잠재적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걸로 그냥 한 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210번 갑니다. 적성검사와 흥미검사의 공통점과 차이점. 적성검사, 적성은 뭐예요? 능력이지, 능력. 그래서 적성은 능력을 알아보는 거고 흥미는 좋아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다. 공통점, 공통점은 심리검사죠. 그래서 개인의 내담자의 자기 이해를 돕고 내담자의 진로 및 직업 선택을 위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 제공하는 것에 차이점은 적성검사는 수행 능력을 보는 것이고 흥미검사는 내담자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것을 보면 된다.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죠. 4점짜리니까 간단하게 쓰면 됩니다. 211번 갑니다. 다음 보기의 내담자의 말에 상담자 이게 또 나왔네요. 이거 왜 자꾸 또 나오고 지랄해요. 212번 갑니다. 단기 상담에 대한 적합화 이거 많이 했죠? 이거 또 나왔네요. 그래서 비교적 건강하고 문제에 심각하지 않을 정도. 213번 갑니다. 정신분석 상담의 전이 역전이 또 나왔죠. 전이는 뭐예요? 내담자의 문제점이 상담사에게 옮기는 거. 역전이는 상담사의 문제점이 내담자에게 투여돼서 상담에 방해를 일으키는 거. 214번 갑니다. 시간 제한적 집단 정신치료의 주요 특징 세 가지를 쓰시오. 세 가지 3만 가지도 넘습니다. 그냥 인문학 문제입니다. 시간 제한 집단 상담을 하는데 시간이 정해졌다 이거예요. 이것들의 특징 뭐예요? 시간이 정해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환자들이 빨리 회복하는 동기 유발이 되겠다. 이런 걸 글짓게 하면 되겠죠. 또 두 번째, 시간 제한적 집단 상황 속에서 지금 여기를 경험하고 규정적 정서 경험을 볼 수 있다. 정서 경험으로 상담에 촉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글짓기 하면 됩니다. 아무거나 막 쓰면 됩니다. 물론 타당도 있게요. 또 여기서 또 세 개니까 하나 더 쓸까요? 그렇지. 여기 이걸로 표현해요. 변화의 동기 등을 가지고 있는 내담자에게 적합하다. 왜? 빨리빨리 변화를 하면 시간이 정해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냥 단기 상담의 장점하고 똑같아요. 짧은 기간의 변화에 대해서 동기를 가지고 있는 내담자에게 적합하다. 또 지금 여기에 집단 상황들을 통한 상담의 효과가 뛰어나다. 또 환자를 모두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동기 유발이 된다. 이런 걸로 글짓기 하면 쓰면 답입니다. 물론 떡볶이가 맛있다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215번 갑니다. 내담자의 반응을 해석할 때 주의사항. 많이 했죠? 이거 또 나왔네요. 216번 갑니다. 단회 상담 또 나왔네요. 짧게 상담할 경우에 이와 같은 상담에서 강조되는 원리 또는 기술을 7가지, 7점이죠. 7만 가지도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목적 넘기고요. 내담자가 원하는 것을 빨리 발견해야 된다. 그래야 빨리 상담하죠. 또 내담자가 더불어 합리적인 상담 목표를 수립해야 된다. 또 적극적인 경청 질문 해석 이런 것 중에서 내담자의 과정에 능숙하게 조절해야 된다. 상담자는 융통성이 있고 단호함을 겸비해야 된다.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 단호함을 겸비해야 된다. 이런 걸로 쭉쭉 글짓기 하면 되겠습니다. 217번 갑니다. 행동 중에서 자기 통제 프로그램 이런 거는 명명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인문학 문제 사실 인문학.
짧게 상담할 때 오케이 상담 목표가 수립되어야 한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 된다. 내담자가 인지적 명확성이 있어야 된다. 또 상담자의 전문적인 상담 능력이 있어야 된다. 단호함이 있어야 된다.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 합리적이어야 된다. 객관적이어야 된다. 통찰적이어야 된다. 그냥 막 쓰면 답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명명화되어 있단 말이야. 명명화되어 있는 건 외워야죠. 그래서 1단계 문제 구체화 및 목표 설정, 변화에 대해서 서약, 자료 수집 및 문제 원인의 분석, 프로그램 설계 및 실행.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만 외우면 사실 외울 거 몇 개 없습니다. 지난밤 꿈이 너무 기이했네. 또 나왔네요. 그래서 명료와 직민 해석의 상담 기법으로 표현하시오. 아까는 반용, 명료와 직면 해석을 설명하시오. 아니 가로 집어넣죠. 이제 이거는 상담 기법을 표현하시오 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답이에요. 여기서 모범 답안은 좀 쭉 넘어가 볼게요. 꿈이 어디 나왔나요? 여기 나왔네요. 이게 나왔죠. 반영을 설명하시오. 당신은 지난밤 꿈으로 인해 정말 많이 놀랐군요. 이게 답이에요. 그럼 1번, 2번, 3번 여기 써 있는 거. 이 답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답을 여기다가 쓰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 그렇죠. 넘어가고 그렇죠. 상담 기법으로 표현하시오라고 해서 뭐 그 답을 빈정으로 당신은 지난밤 꿈으로 인해 정말 많이 놀라셨군요. 뭐 이런 거 이렇게 여기서 말꼬리 잡아서 내용 쓰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가족 치료를 원하는 경우 두 가지. 뭐 두 가지만 되겠습니까? 첫째 뭐예요? 가족의 문제 있을 때. 두 번째 개인 치료로 안 되고 가족과 함께 치료할 때 이걸로 글짓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20번 갑니다. 집단 상담의 제한점. 집단 상담하니까 비밀 보장에 한계가 있다. 왜 집단이니까. 또 개인에 대한 관심이 미약하다. 왜 집단이니까. 집단 압력의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집단 압력이 예를 들면 노래해. 그래서 뭐 노래하기 싫은데 막 또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압력이 가능하다. 221번 갑니다. 인지정서 행동의 ABCD 모델. 또 나왔죠. 10점짜리예요. 그래서 10점짜리면 A, B 2점씩 주는 거예요. 2, 4, 2점씩이요.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2점씩. 그래서 부분 점수를 주는 겁니다. 이건 뭐 다 맞잖아요. 이것보다는 그냥 원리대로 치료계획, 인지정서 A 선행 사건이 있고 비합리적 신념, 결과, 논박, 효과를 통해서 이렇게 썰 풀면 이런 내용 갖고 썰 풀면 10점 그냥 준다. 라고 보시고요. 경청의 행동 두 가지. 경청, 비언어적 경청. 그렇죠? 언어로 하는 거, 뭐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든지, 미소, 웃어준다든지. 언어적 경청, 칭찬 또는 뭐 칭찬이나 또는 뭐 언어니까요. 칭찬과 격려라고 쓰고요. 뭐 또 뭐 노래해주기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웃어주기 크게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223번 갑니다. 청소년 상담을 포함해 일반적인 상담의 종결 과정에서 종결은 맨 마지막이니까 또 나왔죠. 그래서 상담 과정에 대한 점검하기, 평가하기, 논의하기, 다시 찾아왔음을 알리기, 자기 분석을 격려하기, 의존적 문제 다루기, 뭐 이런 것, 이별의 감정 이야기하기. 맨날 똑같은 문제입니다. 심리평가자의 역할과 관련해서 심리평가자의 과학자로 써요. 과학자, 데이터 분석력이죠. 그래서 분석. 예술가는 뭐예요? 통찰력이다. 그래서 분석력과 통찰력. 그래서 과학자로 자질은 어떤 내담자에 대해서 어떤 체계적인 이해나 또는 실험 검증을 통해서 이해하는 능력을 과학자로서의 능력이고 예술가로서의 능력은 보편적인 법칙에 따라 규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어떤 통찰력이나 융통성이나 이런 초월적인 면도 가능해야 된다. 이게 예술가다. 225번 갑니다. 관찰학습이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조건 4가지. 관찰, 보는 거죠. 그러면 잘 보려면 어떻게 돼요? 모델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고 또 획득한 잘 본 거에 대해서 획득한 정보를 유지하고 제가 배드민턴을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배드민턴 치면 아주 잘 치는 사람을 막 따라가고 싶어요. 그 사람 잘 따라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잘 봐야죠. 그래서 모델 행동에서 관심이 있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 획득한 정보와 유지를 해. 백을 칠 때는 팔을 꾸르르 만들고 펴야겠구나 이렇게. 모델 행동, 그 사람 행동을 따라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모델 행동,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지 이렇게 동기화한다. 그렇죠?
앞 대가리만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쓰는 거 필요 없습니다. 4점짜리 때문에요. 226번 갑니다. 또 나왔네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상담 받고 나면 과연 좋아질까요? 뭐 이럴 경우에 또 나왔죠. 그래서 상담자의 반응 뭐 불안하겠죠. 그래서 처음에 상담은 다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불안이 좋아질 겁니다. 근거 처음에는 다 뭐 불안하니까 공감을 해준다. 그래서 라포 형성해줌으로 희망을 준다. 뭐 이런 내용으로 글짓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복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반복적인 내용들은 패스하시고요. 인문학 문제는 키워드 갖고 소설 쓰시고 외울 수 있는 내용은 외우시고 특히 제가 합격 선물에 자주 올려드렸던 문제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보시고 합격 선물에 올려준 내용만 보더라도 최하 80점 이상은 나옵니다. 사실 저는 100점 맞을까봐 걱정입니다. 80점만 맞으십시오.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하면서 합격 수기를 기다리면서 파이널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